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사실 변호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변호사도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세금을 잘 몰라요. 저처럼 이제 뭐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세금을 잘 알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다루지 않는 변호사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사례고요. 이거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왕순진 변호사, 뭐 실명 아니에요. 다 아직 가명이고요. 왕순진 변호사가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이제 2명으로 이루어진 그 합동법률사무소, 망해합동법률사무소, 물론 이제 다 가명이죠. 망해합동법률사무소에 고용 변호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 망해합동법률사무소 대표였던 이학덕이죠. 예, 대표 변호사는 왕순진 변호사를 이제 채용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가 3명이 되니까 법무법인을 이제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펌이죠. 로펌. 그걸 만들려면 이제 변호사 3명이 필요한데 마침 이제 1명을 더 고용을 하고 3명이 되니까 법무법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법무법인 만들면 조금 이제 폼이 더 좋잖아요. 사실 무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3명으로 이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3명을. 근데 이제 이 지금 왕순진 변호사는 밑에 두는 이제 월급 받는 이제 고용 변호사인데, 이걸 법무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한책임 사원 3명이 필요하니까 이 왕순진 변호사가 고용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냥 구성원으로 등록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대표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거 그냥 형식적일 뿐이다. 너 월급 받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등록을 하자. 근데 이제 왕순진 변호사는 상당히 그 고민이 되죠. 이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은 자기가 어떤 채무 같은 것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이제 변호사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학덕 대표 변호사는 이거 너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등록을 안 하면 너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나가라. 나 다른 사람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법무법인으로 이제 바뀌었죠. 망해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망해로 바뀌었어요. 왕순진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월급 받는 건 똑같죠. 그냥 월급 받는. 자기는 이제 구성원, 뭐 흔히 말하는 파트너 변호사, 뭐 이렇게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용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급을 받고요. 그죠? 3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어요. 악덕 변호사가 이학덕 대표 변호사가 너무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겼죠. 네.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뒤에 왕순진 변호사는 아주 놀라운 통지를 받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법무법인 망해가 체납한 세금 6억 원을 납부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민사상 채무 이런 거는 뭐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나간 다음에 이미 퇴사를 했는데 2년 후에 법무법인 망해가 세금 체납했다고 나한테 세금 내라고 쪽지가 날라올 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봤어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법무법인 망해가 망했대요. 네.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망해가 남겨진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죠? 이학덕 대표 변호사 도망갔죠.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왕순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면요. 2차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그리고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대요. 예. 설마 내가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리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2차 납세 의무자, 방금 말씀드린 2차 납세 의무자가 뭐냐 하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무한책임 사원 과점주주, 여기서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들, 부모 자식, 그죠? 부부, 친척 이렇게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다 합해요. 합해서 50%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에 관한 권리 실적을 행사하는 자, 또 이런 사람, 요거는 무한책임 사원 과점주주가 이제 책임을 지고 사업 양수인, 그 사업 양수도 할 때 사업 양도인이 체납한 세금을 양수인이 이제 2차로 부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의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죠. 그죠? 법무법인 망해예요. 그 법무법인 망해가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재산도 없대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그 법무법인 망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이 사업 양수인은 이제 뭐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서 양도인이 체납하고 넘겨버린 거, 그렇죠? 그 넘길 때까지 확정된 세금을 양수인이 2차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뭐 요 사례하고는 좀 다르니까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무한책임 사원, 구성원, 파트너 변호사죠. 근데 이 왕순진 변호사요. 어땠죠? 형식적으로만 등록을 한 거죠. 그죠? 자기는 실제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가 너무나 억울했죠. 그래서 이제 불복을 했어요. 이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매달 메일로 전달받은 월급 명세서, 월급만 받은 거, 딱 일정하게 받은 거 하고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다른 법률 변호사들 그리고 직원들의 확인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서 간신히 이제 자신은 이 법인에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적 구성원에 불과하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고용 변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서 간신히 이제 그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조차 세금, 즉 세금의 기본 그 지식이 바탕이 된 2차 납세 의무자 이런 것만 알았더라도 자신이 적어도 퇴사할 시점에 이 회사가 어떤 체납 상태에 있었는지 세금을 못 낸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자기가 퇴사를 하면서 자기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법인에 옮겼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일은 좀 더 쉽게 해결이 됐을 거예요. 설사 형식적으로 구성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실제로 발생한 사례고요. 변호사조차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 그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만약에 이런 것이 입증이 못 됐다면 6억 원을 왕순진 변호사가 그대로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세금에 대해서 알아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세금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구나 해서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 뒤에 세금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